솔직히 말이에요. 공항은 꽤 성가신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가신 일은 아마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수고를 시키지 않겠지만요. 노트북은 밀도가 높고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숨기기가 쉽습니다. 기기를 꺼내서 별도의 통에 넣으면 스캐너가 위험한 것을 포착하기가 더 쉽죠.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입니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흰색 페인트는 공간을 더 밝게 만들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약되지 않아요. 실제 선택의 이유는 안전, 효율성, 편안함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는 금속 색상이었어요. 하지만 금속의 문제점은 부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페인트를 칠하는 건 비행기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흰색이 선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행기는 구름 위를 높게 날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됩니다. 흰색은 열을 가장 적게 흡수하는 색으로 흰색 비행기는 열을 덜 받아요. 또한 햇빛은 페인트를 퇴색시킵니다. 화려한 색상의 비행기는 페인트가 매우 빨리 발해서 다시 칠해야 하죠. 그리고 다시 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선택이죠. 또한 흰색 표면에서는 손상이 더 쉽게 눈에 띈다는 것도 흰색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외 없이 비행기의 왼쪽에서 탑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른쪽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첫째, 기장은 보통 왼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터미널 제트 브릿지에 정렬하기가 더 쉬워요.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수화물을 실어요. 사람들이 왼쪽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승객에게 위험하지도 않죠. 측면 선택에 대한 일관성은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제트 브릿지는 비행기의 왼쪽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비행기가 측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뒤의 물류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창문 위에 그려진 검은색 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 날개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좌석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이 엔진 슬레이트 또는 플랩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다음으로 행이 창문과 잘 정렬되지 않아 있죠?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모든 비행기는 좌석과 창문이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항공사가 제트기를 구입할 때 좌석을 추가해서 서로 더 가깝게 배치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죠. 하지만 다리를 뻗을 공간이 줄어들고 창문을 놓칠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네모난 창문을 가진 비행기가 있었지만 그런 창문은 높은 고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추락사고를 일으켰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외부 대기압이 기내 압력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커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요. 창문이 없으면 이 응력이 소재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사각형의 창문은 방해물이 되고 응력의 흐름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서리에 압력이 쌓여 균열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창문은 깨져요. 타원형 창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방해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타원형 창문이 더 안전해요. 생산에 사용되는 유리는 늘어난 아크릴 유리이며 3개의 개별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 조치로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의 창은 항상 손상되지 않아요. 창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작은 구멍은 사실 가운데에 있는 창문에만 있어요. 이 구멍의 역할은 실내와 실외의 큰 압력 차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 유리창이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깥쪽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가운데 유리창은 구멍이 나 있어도 창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창문은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요. 이제 휴식을 취하며 영화를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행히 헤드폰이 한 쌍 있지만 두 갈래 플러그가 있는 이상한 헤드폰이에요. 아, 첨단 기술 같은 건 아닙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재치 있는 조치예요. 비행기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도 헤드폰을 가져가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겠죠. 비행기 밖에서는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기내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내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밝혀졌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낮은 기압, 습도 부족, 주변 소음으로 인해 미각의 기능이 달라져요. 미각은 달고 짠 음식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에 항공사는 더 많은 조미료를 사용해야 해요. 누군가 실수로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상황이 좋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아주 위험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곧 기내의 산소가 부족해질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누구도 실수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을 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비상시에는 문이 저절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이착륙 시 승무원은 기내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시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대피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제 파일럿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들은 항상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하죠. 하지만 그 목적이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돼요. 조종사는 비행을 하는 내내 시력을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조종사에게 시력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유해한 태양 복사는 지구대기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낸다면 햇빛이 눈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는 달라요. 공기가 적고 밝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고도가 305m 높아질 때마다 태양 복사열은 약 5% 더 강해져요.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1700m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자외선 복사량이 지상보다 175%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는 사람의 시력에 매우 해롭습니다. 조종사는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눈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 경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선글라스는 최고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을 100%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평광은 조종석 디스플레이의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없어야 해요. 선글라스는 최상의 선명도를 제공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색상 변형을 최소화해서 조종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